반갑습니다. 키워드로 듣고 답하는 퀴고픽 박현실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퀴고픽 수업을 진행할 박현실인데요. 수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픽의 시험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오픽 시험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오픽 시험 시간은 총 몇 분인지,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구성되는지, 그리고 시험의 프로세스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픽 문제 유형에서도 간단히 집어드리고 그 문제 유형별 전략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치는 오픽 시험이란 무엇인지 보도록 할게요. 오픽의 약자는요, Oral Proficiency Interview Computer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로 치는 시험인데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면은 인터뷰 상황을 컴퓨터에서 주어져요. 그 주어진 인터뷰 상황에서 얼마나 외국어를 사용해서 논리적이고 유창하고 그리고 상황에 맞게 잘 말을 할 수 있는지 능력을 판단하는 시험인데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스피킹, 영어 스피킹 시험은 대체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토익 스피킹이 있고 오픽 시험이 있어요. 자, 토익 스피킹과 오픽 시험의 이제 그 접근을 같이 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토익 스피킹은요, 정확한 문법 사용, 정확한 발음, 정확한 인토네이션을 평가하는 시험이기 반면에 오픽은 정확성도 이제 요구를 하지만 100% 정확성보다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질문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한 단어를 사용해서, 얼마나 적절한 표현을 사용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냐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장에 가서 달달달달달달 외운 암기한 티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단어, 아무리 고급스러운 단어를 사용하셔도 AL 만점이 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오픽을 이제 오픽 시험은 어떻게 구성되고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픽 시험을 여러분들 치러 가시면요, 60분이 걸립니다. 좀 긴 시간이죠. 근데 60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혼자 계속 말하는 시간이 60분이 아니라요. 초반에 오리엔테이션 20분이 주어져요. 오리엔테이션이 이제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대 무엇을 하는지 제가 알려드릴 건데 이 오리엔테이션 시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써야 될 시간 중에 하나고 자, 그럼 20분이 지났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본평가 40분이 진행됩니다.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40분을 다 채우고 나올 필요는 없고요. 시간 제한이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40분 동안 제시된 문항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이 이제 적절하게 골고루 분배해서 답변을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항수는 여러분 12문제에서 15문제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우리는 15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문항수가 이렇게 바뀌냐면 여러분들이 답변 문제의 난이도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난이도 1, 2에서는 12문제. 1이나 2를 선택하셨을 때는 12문제가 나오고요. 3, 4, 5, 6을 선택하시면은 15문제가 나오는데 자, 우리는 이제 고득점을 바라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IH, AL을 바란다. 그러면은 레벨 5나 6을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무조건 어려운 거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실 필요는 사실 없고요. 5를 선택해서 가시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난이도가 이제 여기서 하는 셀프 어세스먼트인데 난이도 5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픽 시험이 이제 가서 60분 동안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프로세스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 건데 처음에 20분 오리엔테이션이 있다고 했죠. 이 오리엔테이션에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컴퓨터로 답변을 하고 이제 질문을 드릴 거예요. 질문은요, 여러분들 화면에 나오지 않습니다. 리스닝으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닝으로 들어야 할 헤드셋을 꼭 점검을 해주셔야 돼요. 이 소리가 잘 들리는지. 그리고 이제 헤드셋에 이렇게 마이크가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말할 때 마이크가 이렇게 올라가는지, 음향 볼륨이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헤드셋 점검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background survey라는 걸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오픽을 좀 준비하셨다. 그럼 여러분이 하시는 survey 세트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survey는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물어보는 survey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직장인인지 학생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가 무엇인지 여행은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 survey인데요. 질문 문항수 이거를 이제 저랑 좀 이따 같이 볼 건데 너무 개인적으로 관심 있다고 다 체크하시면 안 되고 내가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체크한 문항을 바탕으로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 이제 관련 없는 문항만 다 체크를 하시면은 다 따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답변을.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따로. 그렇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응용이 가능한 여러분들이 선택사항을 많이 체크를 해주시고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되겠죠. 자, 서베이는 좀 이따 저랑 같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베이 다 하셨으면 난이도 조정을 하시겠죠? 난이도는 레벨 5에서 6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무난하게 5를 선택하셔도요. AL을 나오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5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0분의 오리엔테이션이 끝났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시험 화면을 한번 설정할 수 있고 이제 한번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샘플 문제를 이제 풀어보는데 샘플 문제 하나를 풀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화면에는 에바라는 그 인터뷰 감독관이 나오고 내 헤드셋에 질문이 나오겠죠. 질문을 듣고 답변을 하고 녹음을 해보는 그런 연습을 일단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만발의 준비를 다 마쳤다면은 이제 40분 동안 이제 문제를 본격적으로 답변을 하러 가실 건데 1번부터 15번까지 풀로 연달아서 멈추지 않고 가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세션 이렇게 한 7문제 정도 답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재조정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뭐 더 쉽게 가시겠어요? 뭐 계속 여러분들이 아까 셀프 어세스먼트에서 선택한 난이도를 유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난이도를 올리겠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는 난이도를 변경하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내가 선택했던 난이도로 갑니다. 라고 유지를 한다 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이제 남아있는 뭐 15문제 중에서 8문제 정도를 이제 두 번째 세션에서 답변을 다 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총 이런 구성으로 60분이 구성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아까 말했던 백그라운드 서베이 너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지 제가 저의 수업에서는 무조건 이것만 하세요 라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오고 이거를 선택했을 때 어떤 질문이 나오고 혹은 이렇게 같이 묶었을 때 더 쉽게 답변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팁을 조금 알려드릴 건데요. 자, 첫 번째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의 직업을 묻고 있어요. 현재 귀하는 어느 분야에 종사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뭐 회사 다니니까 회사 체크해야지 라고 이제 회사 체크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체크하시는 순간 1번이었던 질문 밑에 1-1, 뭐 1-2 꼬리 질문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직업에서 일하고 있는지, 뭐 몇 년 됐는지 이런 여러분들의 뭐 이런 직군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묻는 질문이 더 달라붙어서 여러분의 체크할 문항수가 더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업 분야에서 나올 수 있는 질문 유형이 계속 더 나타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교사이실 수도 있고 뭐 군 복무를 하실 수도 있고 뭐 재택근무를 하실 수도 있고 회사원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일 경험이 없다라고 딱 체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직업에 관련된 질문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직업에 관련된 그런 토픽에 대해서 영어로 말하는 건 좀 자신이 없다. 그러면 일 경험 없다고 가시고요. 만약에 나는 내가 하는 업무를 영어로 너무 잘할 수 있어. 왜냐면 우리 회사는 평소에도 영어로 얘기를 하고 난 영어로 화상회의도 정말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정말 영어로 잘 설명할 수 있다. 라고 하시면은 회사원이라고 선택하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나는 준비할 답변 내용을 좀 줄이고 싶다. 그러면 일 경험 없음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 귀하는 학생이십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내를 체크하는 순간 2-1, 뭐 2-2 꼬리 질문이 나와서요. 뭐 무슨 학생인지, 몇 년 동안 이제 학생이었는지 이런 꼬리 질문이 나와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학생에 관련된, 학업에 관련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를 다닌 동안 가장 마음에 들었던 선생님은 누군지, 아니면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수업은 무엇인지, 교육에 관련된 여러분 답변을 준비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나 이것도 솔직히 좀 준비해야 될 답변 내용들, 컨텐츠들을 좀 줄이고 싶다 하면 아니오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학생 교육에 관련된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가실 수 있고요. 이제 3번부터는 피하실 수가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답변을 가셔야 되는데, 자, 현재 귀하는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주거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죠.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뭐 개인주택이나 아파트에 혼자 사는지, 아니면 친구나 룸메이트에 사는지, 아니면 가족들이랑 사는지, 뭐 학교 기숙사, 군대 막사 이런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이 셋 중에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친구나 룸메이트, 가족이랑 같이 산다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요. 질문에 가족들이 끼어서 나와요. 룸메이트들이 끼어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나 룸메이트랑 같이 살 때 불편한 점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사는 거주지, 집만 묘사하는 게 아니라 같이 사는 이론을 묘사하는 문제도 같이 끼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나오는 문항들을 정말 거주지로 좁히고 싶다 하면 혼자 산다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선호도에 따라서 혼자 산다 하셔도 되고, 나는 가족들이랑 같이 사는 룸메이트나 가족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그러면 솔직하게 뭐 친구나 룸메이트 아니면 가족이라고 선택을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계속해서 갈 건데요. 자, 여기서 선택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어요. 자, 4번은 여가 활동을 묻는 질문입니다. 기하는 여가 활동으로 주로 무엇을 하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2개 이상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같이 묶어서 같은 유형들을 같이 선택해 주시면 좋은 게 뭐냐면요. 공연 콘서트 보기를 같이 묶어서 가세요. 왜냐면 공연도 콘서트도 어디 공연장, 콘서트장에 가서 퍼포먼스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형으로 같이 묶어서 가시는 게 답변 준비하는데 편하고요. 자, 그리고 공원, 해변 같은 것도 같이 묶어서 가시는 게 좋아요. 공원이나 해변을 같이 여러분들이 묶으시면은요, 나중에 여행 주제가 있거든요. 여행을 주로 어디 가냐 하면 여러분들이 준비한 나 공원에 간다, 아니면 해변에 간다, 이런 식으로 뭐 액티비티, 여가 생활 답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묶어서 준비를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는 술집, 바랑 카페, 커피 전문점, 요거를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요, 술집이나 바, 아니면 카페나 커피 전문점도 상업지잖아요. 그 장소를 모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소 둘 다 뭐 음료수도 팔고, 음식도 팔고, 이렇게 다 똑같이 마실 거와 음식을 같이 팔고 있는 거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는 마시는 건 술이고, 음식은 안주고, 카페에서는 마시는 건 커피고, 먹는 거는 디저트고, 이런 식으로 그 음식 내용, 뭐 마시는 그런 이름만 약간 바꿔서 여러분들이 묘사를 하실 때 응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체크를 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SNS에 글 올리기 이런 것도 체크해 놓으시면요. 뭐 인터넷, 전화기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면 당신 전화기로 주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나는 SNS에 글 올립니다. 라고 이런 주제 같은 것도 같이 응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이제 여기서 그 후로는 뭐 쇼핑하기도 괜찮습니다. 쇼핑하기도 우리가 온라인 쇼핑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핸드폰으로 주로 무엇을 합니까? 아니면 집에서 주로 무엇을 합니까? 그러면 나 온라인으로 쇼핑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 있죠. 그런 게 있으면은 체크를 하시는데, 만약에 뭐 구직 활동하기, 뭐 차로 드라이브 하기 이런 것들은 사실 특히 구직 활동 같은 것은 다른 주제에 응용하기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구직 활동을 자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답변을 이걸 영어로 잘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묶어주는 표대로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를 답변을 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응용을 잘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잘 보시고 여러분 선호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취미나 관심사를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기하의 취미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이거는 1개 이상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음악 감상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음악 감상하기는 빈출이에요. 빈출인데 음악 감상 주제에 관련된 문제는 정해져 있습니다.
벗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악 감상을 해주시면 다른 주제랑 응용도 하실 수 있거든요. 뭐 핸드폰 주제에서도 난 핸드폰으로 음악 감상을 합니다. 뭐 멜론이나 유튜브로 음악을 듣습니다. 그래서 내용, 그 답변 내용들을 서로 빌려주고 응용을 하실 수 있는 주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꼭 해주시고요. 뭐 요리하기 이런 것도 괜찮죠. 왜냐면 요리라는 건 집에서 하는 거잖아요. 집 주제가 나왔을 때 나는 주말에 주로 집에서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주제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는 어떤 요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음식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 내용을 서로 빌려주고 응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굳이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는 이제 실질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관심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나 없냐 그거를 보셔야 돼요. 주식을 잘못 말했다가 이제 선택을 절대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말을 할 수 있을 때 내가 영어로 내가 샀던 주식을 사가지고 잃었다. 상한가가 쳐가지고 뭐 벌었다. 하한가가 쳐서 잃었다.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으면 하시는데 웬만하면은 주식 같은 경우는 다른 주제와 응용을 하기가 조금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정말 주식 너무 관심사 많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답변을 쉽게 할 수 있고 다른 주제와 같이 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스포츠 요거 남자분들 많이 선택하세요. 딱 보면은 나 이거 다 좋아해. 체크 하시는데 이렇게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영어로 설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들을 좀 자주 보셔야 되겠죠. 내가 만약에 나 주말마다 골프 자주 치기 때문에 골프 선택하겠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골프 룰이나 골프 경험, 골프에 대한 스포츠 상식을 영어로 말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운동을 여러분들이 한 개 이상 선택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조깅, 걷기 이런 거 아주 좋아요. 왜냐면은 앞에 공원 주제랑 같이 엮어서 갈 수 있거든요. 왜냐면 조깅이랑 걷기는 공원에서 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같이 엮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난 자전거도 주로 탑니다. 뭐 출퇴근할 때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운동으로 자전거를 많이 한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도 이제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굳이 뭐 내가 앞에서 많이 선택을 하셨으면은 여기서 자전거까지는 하실 필요 없고요. 요거 두 개로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행 관련된 질문인데요. 기하에 어떤 휴가나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까? 한 개 이상 선택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출장을 갔다 오셔도 출장 빼세요. 출장을 빼시고요. 국내 여행, 해외여행, 집에서 보낸 휴가 요거 3개 같이 체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같이 묶어서 준비하시면 돼요. 여행 토픽이기 때문에 그 장소, 관광지 이름, 뭐 도시 이름, 나라 이름만 바꿔서 답변하시고 웬만해서 우리가 여행 가는 거는 관광지를 가잖아요. 뭐 바다, 공원, 뮤지엄 이런데 이런 정해진 관광지를 가기 때문에 관광지 묘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래서 국내 여행, 해외 여행 같이 묶어서 가시고 그다음에 집에서 보내는 휴가가 나오면은 뭐가 좋냐면요. 아까 주거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집에서 뭐 혼자 사는지 누구랑 사는지 할 때 집 문제가 나오면은 이 답변도 같이 서로 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집에서 휴가를 보낸다고 했는데 주로 무엇을 합니까? 이러면 뭐 요리합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셔도 되고요. 응용할 수 있는 답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개 체크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오픽의 이제 등급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저희는 이제 고득점을 바라는 수업이기 때문에 AL 만점과 IH만 가져왔어요. 밑에는 이제 IM이 1, 2, 3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AL과 IH의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IH는요. 문법적으로 크게 오류가 없는 문단 단위의 언어를 구사하는 수준으로 기본적인 토론과 업무 관련 의사소통이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도 되긴 하는데 너무 크게만 안 나면 돼요. 너무 심하게만 안 나고 마이너한 문법은 조금 나도 되긴 하는데 유창해야 됩니다. 유창, 플루언트. 계속 문단 단위라는 거는 한 문장이 계속 유창하게 끊기지 않고 가셔야 돼요. 단어 하나하나 I like to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IM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한 문장을 유창하게 다 말할 수 있는 유창함이 있어야 IH가 납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법 오류 괜찮고요. 답변이 길어야 돼요.
답변이 길다라는 거는 내가 한 문장을 멈추지 않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양한 어휘 사용. 이거는 뭐 당연한 거죠. 다양한 어휘 사용. 그래서 IH는 여러분들 말이 끊기지 않고 유창하게만 조금 하면은 나올 수가 있어요. 연습을 해서 말하는 연습을 자연스럽게 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건데 AL은 어떻게 나오냐? AL 만점이잖아요. 까다롭겠죠? IH와 AL의 차이가 뭐냐면은 AL 볼까요? 생각이나 경험을 유창히 표현하는 수준으로 토론이나 협상, 설득 등의 업무 능력 발휘가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창하기도 해야 되지만 정확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일관적인 시제 사용. 자, 시제에서 오류가 나면 안 돼요. AL이 나오실 거면. 과거 얘기가, 뭐 경험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를 써주셔야 되고, 현재 나의 습관을 묘사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주셔야 되고, 과거, 현재 비교할 때는 뭐 과거 동사, 현재 동사 구분해서 써주셔야 되고, 시제가 오류가 나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형용사.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할 거면은 형용사를 다양하게 써주셔야 돼요. 같은 형용사만 계속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동의어라도 다양한 유형의 형용사를 써주면은 정말 듣기가 논리적이고 듣기가 이야기가 풍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형용사 써주시고 접속사 중요하죠. 적절한 접속사. 접속사도 마찬가지고 접속 부사 같은 거 뭐 furthermore, 뭐 게다가 in addition 뭐 이런 접속 부사 계속 이야기를 연결하는 연결사를 계속 써주셔야 되고요. 논리적인 문단 구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당연한 거라서 다들 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AL을 맡고 싶다. 시제 오류 나면 안 되고 다양한 형용사 다양하게 골고루 써주시고요. 접속, 연결 부사, 접속사 이런 거를 계속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자, 그럼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총 여기서 보시면은요. 1번 문제는 자기소개가 무조건 나옵니다. 어느 시간에 어느 요일에 어느 시험장에서 치든 간에 1번은 무조건 자기소개예요. 자기소개가 나오고 이제 밑에 주제 5개가 총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자, 2번, 3번, 4번은 한 주제로 나오고 5, 6, 7 한 주제, 8, 9, 10 한 주제, 10, 11, 12 한 주제. 이거는 무조건 롤플레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4, 15 한 주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는 1, 2, 3, 4, 5 이렇게 5개가 나오는데 롤플레이는 롤플레이 주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 롤플레이라 생각해 주시고 나머지는 1, 2, 3, 4 4가지 주제가 나와요. 이 주제는 어디서 나오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했던 뭐 조깅이 나올 수도 있고 요리하기도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선택했던 백그라운드 서베이에서 나오는 주제인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주제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선택형 주제도 나오고요. 지금 그러면 총 주제가 4개잖아요. 4개 중에 서베이에서 2개가 나올 수 있고 랜덤 주제가 있어요. 왜냐면 서베이에서 다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냥 모든 답변을 외워가시면 모든 사람들이 만점이 나오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분별력을 주기 위해서 랜덤 주제가 있어요. 뭐 아주 랜덤하게 약속이란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교통수단이란 주제가 나올 수도 있고 랜덤 주제가 이렇게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서베이 주제가 3개 혹은 랜덤이 1개가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서베이 주제가 1개 혹은 랜덤 주제가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몇 개, 몇 대 몇으로 나오는 건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총 4주제가 나온다. 요거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주제를 모두 다 여러분들 준비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기출에 나와 있는 주제가 너무 많거든요. 몇십 개가 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은 주제를 여러분들이 응용해서 답변을 같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로 여러분들이 같이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2, 3, 4, 5, 6, 7, 8, 9, 10, 14, 15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오픽 시험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면서 맛보기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유형으로 이제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보실 건데 자, 질문 유형은 굉장히 많긴 한데요. 크게 제가 4개로 나눴어요. 자, 묘사하기가 나옵니다. 묘사하기. 예를 들어서 뭐 2번, 3번, 4번 한 세트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유형은 주로 묘사하기가 나와요. 묘사하기. 그럼 묘사라는 거는요. 인물 주제가 나오면 인물을 묘사해라. 장소, 뭐 술집이 나오면 술집을 묘사해라. 사물이 나오면 뭐 테크놀로지 같은 게 나오면 사물을 묘사해라. 혹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습관을 묘사해라. 이런 묘사 패턴이 나와요. 묘사 패턴에서는 꼭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된다는 거.
요거를 좀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묘사 패턴 문제는요, 굉장히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응시생들이 모두 다 잘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경험 말하기. 경험 말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경험이라는 거는 뭐 어떤 주제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 과거에 기억 남는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아니면은 이 주제와 관련된 문제 발생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다양한 종류의 경험을 물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문제 발생 경험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떤 주제와 관련돼서 이 주제에 관련된 문제, 예를 들어서 당신이 술집에 갔는데 술집에 가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닥쳤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경험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이 경험도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이 경험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해결책도 같이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라고 같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논리적인 답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 경험 말하기 패턴에서는요. 경험은 당연히 과거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잘 써주셔야 돼요. A를 받고 싶다. 시제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교하기. 비교하기도 난이도가 좀 있는 표현이죠. 문제 유형이죠. 왜냐면 과거와 현재의 비교,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과거 얘기할 때는 과거 시제, 현재 이야기할 때는 현재 시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시제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시제 잘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다른 대상을 비교하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뭐 너가 좋아하는 음악 두 장르를 선택해서 얘기해 주세요. 뭐 차이점과 비슷한 점을 얘기하세요. 비교 대조하기. 요런 게 나오면은 뭐 시제는 상관없겠지만 이렇게 두 가지 다른 대상을 얘기한다. 이런 거 있고. 자, 마지막으로 소식 전하기. 이것도 이제 난이도가 좀 있는 거예요. 최근에 당신이 들었던 소식을 전해보세요. 아니면은 어떤 주제와 관련된 소식, 예를 들어서 음식이다. 그럼 음식과 관련된 사건, 사고를 한번 얘기해보세요. 음식과 관련된 사건, 사고 소식 들은 거 얘기해보세요. 이런 게 나오고, 뭐 아니면 어떤 주제에 관련된 당신의 의견을 얘기해보세요 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사실 난이도가 좀 있고요. 가산점이 많이 붙는 질문 유형이죠. 시사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소식은 정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최근 뭐 문제 유형, 최근 소식들을 여러분들이 전달을 하셔야 돼요. 환경 문제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전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예시를 들면서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 유형은 잘만 답변해 주시면 가산점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크게 제가 이렇게 문제 유형들이 굉장히 많은데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오픽 시험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오리엔테이션을 해봤는데요. 이제 다음 수업부터는 이제 이렇게 말하기 패턴별로 나눠서 수업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인물 묘사면 인물 묘사, 장소 묘사면 장소 묘사, 혹은 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묘사면 에피소드 묘사. 말하는 패턴을 익히셔서 여러분들이 주제에 응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